완화가 된 후에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앞에 세 가지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강도가 줄어들 것들이에요. 신규 소비층 유입이나 점유율 변화는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식료 산업 수혜를 본 게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료 업종 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아무래도 가공식품을 많이 만듭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면서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 내식 수요가 많이 증가했고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꼽아보면은 첫 번째는 식료품 사재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공포 심리가 너무 커져서 저희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나 햇반 같은 제품들을 예비로 비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를 못 갔죠.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혹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가죠. 그러면 가서 보통 점심을 먹고 옵니다. 학원을 뭐 여러 군데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가정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해결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가정에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팔렸고, 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 이런 것도 굉장히 수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연기된 게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른들도 못 돌아다녔잖아요. 주말에 레저 활동 이런 거 잘 못했으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아무래도 간식이나 주식을 많이 먹었고, 그 외에도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규 소비층이 유입이 되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간편식 같은 거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HM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품들은 사실 저희가 라면만큼 이렇게 자주 먹는 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례로 라면 시장이 1년에 한 40억 개 이상인데 햇반 시장은 한 4억 개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편식은 아무래도 좀 시장 침투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새로운 소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고, 마지막은 또 점유율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분기보다는 요건 조금 4월 들어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포감이 안도되니까 조금씩 외부 활동을 재개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보면은 흔히 이제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 그 상황에서도 줄을 서서 먹어요. 네. 안 그런 집은 사람이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MS 변화가 생긴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류인데, 아무래도 조금 테라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하이트즐 테라가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식당 위주로 깔려서 반사수혜도 봤던 것 같고요. 간편식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공포감이 있고 선택을 갑자기 내려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괜찮다, 좋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브랜드나 제품들을 많이 소비했어요. 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맛집처럼 정말 원하는 건 어떻게든 소비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점유율 변화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5가지 1분기 혹은 최근까지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상승시켰던 동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네. 수출입 동향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주로 수입 출입하고 보는 게 품목들이 담배, 그 다음에 라면, 그리고 뭐 분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가공식품은 앞에 이제 말씀드린 담배, 그 다음에 라면, 분유 이렇게 보면, 분유는 최근에 좀 한국 분유 수출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로나 사태와도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 생각을 하진 않고, 담배 같은 경우는 KTNG라는 회사가 네. 저희 한국에서는 국내 회사 중에 유일한데, 외국에산 담배사들과 경쟁을 하지만 이 회사가 중동 쪽에 수출이 안 됐었어요. 수출이 안 됐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때리고 이란이 환율이 많이 평가절하된 거죠. 네, 이란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애들이 자기들의 소비재를 되게 수입하기가 어려워졌는데, KTNG가 중동에서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이란이에요. 생각보다 인구도 많고 반미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한국산 담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제 이쪽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 환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뭐 100원에 수입하던 걸 200원에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안 좋았었는데, 환율은 여전히 조금 사실 많이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도매상하고 재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수출이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는데 도매상도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어서 담배 수출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라면인데 이것도 코로나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라면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미국에서 라면을 수입한다. 근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수입하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축이 가능한 가공식품이고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제품인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미국도 뉴스를 보시면은 월마트 같은 식료품 채널을 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구매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수입상들이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린 거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이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 라면을 원래 수입하던 유통상들은 수입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물류차질이라서. 근데 수요는 좋은데 나는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적으로 수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 수출이 좀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18일 날 쇼핑 축제가 있어요. 그걸 앞두고도 중국향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라면 쪽이 지금 호황을 보고 있다. 수입 맥주 굉장히 많이 팔렸었잖아요. 맥주 수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는 한 20% 가까이 갔다가 좀 빠졌습니다. 대부분 크게 채널을 두 개로 나눠요. 가정용 채널, 가정용 채널이라 하면은 이마트 같은 할인점, 그다음에 편의점, 예.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데 이제 유통하는 가정용이고, 반면에 이제 업소용이 또 있습니다. 업소용은 저희가 식당에 가서 소비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 맥주는 주로 가정에서 유통이 되는, 이 가정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20%일 때 4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20%면 가정이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정용 시장에서 보면 거의 40%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언론에 많이 보도 나오던 게 와, 편의점 수입 맥주 탑 10 그래갖고 1등부터 10등까지 쫙 나왔는데, 그 리스트 안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일본 제품이 많아요. 작년 7월부터 일본 맥주 수입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수출 관련해서 좀 갈등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저희가 좀 이름 들을 법한 알만한 브랜드가 뭐 아사히, 기린 이치방, 산토리, 사포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팔리는 일본 맥주인데, 그게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사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수입 맥주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20%에서 15%, 전체 가정용 시장에서는 한 40%에서 한 30% 이렇게 빠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세를 개편했어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주세를 개편한 이유는 국산 맥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본 부분들을 개선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국산 맥주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네. 수입 맥주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걸 갖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똑같은 제품이면 판가가 원가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측면에서 국산 맥주가 많이 불리했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을 가지고 하는 종량세로 바꾼 겁니다. 리터당으로 세금을 딱 때리니까 그럼 양쪽이 공평하네요.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정용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정용에서는 보통 저희가 술을 음용을 할 때 캔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요. 대용량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면은 단가가 되게 싼데, 이게 소용량으로 유통을 하면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럼 가정용에서 깔아놓고 봤을 때 이 하이트진로나 오비맥주 같은 국내 브랜드들은 예. 그동안 이제 가격에다가 세금을 냈으니까 그렇죠. 세금이 빠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예. 반면에 수입 맥주들은 원가에다가 부과하던 거를 용량으로 바꿔서 세율의 차별을 없애면 여기는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실제 관세청의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리터당 세금이 훨씬 낮았어요. 예. 국산 맥주들보다. 그게 올라가 버리니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거죠. 굉장히 불리죠. 네, 그래서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가 뭔가 불리해졌는데 재고를 막 공격적으로 못 늘리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둔화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중요한 요인은, 국산 맥주 중에 히트 제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킬라이트라는 발포주 제품이 저가의 그런 세그먼트를 형성을 했고, 작년에는 하이트진로의 빅히트 제품인 테라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수입 맥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하게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강한 경쟁사가 생기니까 비용을 써야 되고, 근데 비용을 써도 하이트진로의 제품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고,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수입 맥주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1분기는 좀 이례적인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국면이었지만, 필수 소비재의 정의는 수요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 수요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 주가를 실적을 예측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원재료 가격이고, 사실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큰 불안은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원재료 이 공급 차질이 생겨서 단가가 오르면 어떡하냐. 음식료의 원재료는 물론 가공식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섞어서 만들겠죠. 뭐 설탕도 있을 거고, 뭐 전분유도 있을 거고, 밀가루도 있을 거고, 이 소재를 만드는 기본 베이스는 다 곡물이거든요. 주요 4대 곡물로 보고 있는 게 옥수수, 소맥, 뭐 원맥이라고도 하고요, 대두, 이게 이제 콩이고, 그다음에 원당이에요. 설탕에 오르죠. 그래서 네 가지 곡물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도 되게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곡물들은 미국이나 유럽, 그렇죠. 남미 이런 데서 사실 많이 수입을 하는데, 저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 농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도 생길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뭐 사실
농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직접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혹시 차질이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이 사실 곡물 시장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한 달 전쯤부터 파종 데이터가 나와요. 파종 데이터는 뭐냐면은 올해 예상했던 파종 면적 대비 얼마나 씨를 뿌렸냐, 파종을 했냐, 그게 진행률로 나옵니다. 근데 그 진행률을 과거랑 비교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안도감이 생겼고 또 물류 차질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내려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소비 패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포인트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의 눈높이만큼 실적이나 어떤 지표들이 좋아야 주가가 잘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단기에 그냥 없어질 요인이라면은 사실은 눈높이만 올라가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저는 이제 좀 구조적인 요인. 코로나가 완화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완화를 당연히 바라고 있지만 완화가 된 후에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포인트나 회사는 어딜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5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어요. 뭐 신유품 사재기, 계약 연기, 외부 활동 축소, 신규 소비층 유입, 그다음에 점유율 변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3가지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은 강도가 줄어들 것들이에요. 혹은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뭐 사재기 같은 건 사실 없어지겠죠. 이런 거는 좀 단기적인 요인에 가깝고 신규 소비층 유입이나 점유율 변화는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잠깐 라면하고 간편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라면은 성숙 시장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시장 규모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1등은 아니지만 중국 1등이죠. 한국 1등은 아니지만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1등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70개 넘습니다. 연간. 예.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에 있어서 뭐 일주일에 라면 하나씩 더 먹어서 수요가 많이 올라온 거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간편식은요 라면 수요의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햇반보다 늦게 나온 브랜드들은 어떨까요? 마트에 가시면은 국물 요리라고 해서 이렇게 파우치에 들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죽 제품들도 좀 많고요. 용기에 들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김치를 저희가 예전엔 다 가정에서 담궈서 먹었는데 포장으로 팔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간편식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라면만큼 침투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은 이제 새로운 소비층이 들어오면 시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는요 처음에 이 소비자가 이거 맛을 보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은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싶거든요. 그렇죠. 라면 매대 가면 베스트셀링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를 딱 집지. 그렇죠. 잘 안 팔리는 원래 브랜드였거나 새로 나온 것도 어쩌다 한번 집는 거죠. 특히 젊은 소비자들 위주로 좀 집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갇혀 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하면서 간편식을 비축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었단 말이죠. 먹었는데 거기서 몇 %인지 모르겠지만 만족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으면 이건 재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시장 규모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으니 이건 이제 기회가 있는 섹터. 그러면 간편식을 많이 하는 뭐 제일비당이나 뭐 풀무원 같은 회사들은 매출이 일회성 성장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점유율 변화인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공포 심리가 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거를 소비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얘기예요. 주류 쪽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찾는 걸 갖다 놓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와서 찾는 브랜드들이 내가 이거 지금 어려움을 뚫고 나와갖고 소비를 하는 건데 작년에 보면 하이트젤로가 서울 외식 상권을 위주로 신제품을 많이 분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용보다는 외식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매출 성장률이 오비보다 훨씬 좋았어요.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났고 그 얘기는 이거는 뭔가 다른 차이가 있는 거다.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강한 소비 욕구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화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매출하고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음식료 산업 전망을 조금 해주신다면? 단기적으로 벌어질 요인은 저희가 내식을 많이 늘렸어요. 원래는 하루에 뭐 한 끼를 집에서 먹던 거를 뭐 2끼, 3끼를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2끼, 3끼를 먹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이미 외부 활동이 사람들이 많이 재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 5월 초에 제주도의 호텔 투숙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그 연휴 때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길이 꽉 막혀가지고 유통을 좀 같이 보기 때문에 백화점도 매출을 자세히 보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공시를 보면은 3월에 기존 전 매출이 28% 빠졌지만 4월에 매출 감소율이 8%로 줄어듭니다.
5월은 제가 볼 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명품은 줄 서서 사람들이 사거든요. 명품은 그만큼 강한 선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다시 외부 활동을 재개하고 가정에서 먹던 끼니를 좀 줄이고 밖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면이나 과자에 대한 수요는 월별로 보면 조금 둔화되고 외식을 다시 재개하는 로 나갈 거다 보고 있고, 그러면 외식 경로 쪽에서 비중이 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 회복의 그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내식이 그렇다고 뭐 예전의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사람들이 예전보다 내식을 많이 하겠지만 당분간은 내식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외식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1분기에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15% 정도예요. 그 마이너스 15%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년 가까이 보면은 마이너스 5% 이상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2분기 가서는 분명히 1분기보다는 수요 회복이 나올 거라 봅니다. 외식 관련 업체도 뭐 주류가 있고 식자재 유통 네. 있고 크게는 두 가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류 쪽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식자재 유통은 말 그대로 음식점들한테 식재를 납품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재는 가공식품도 있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신선식품도 있습니다. 이걸 납품하는 거니까 음식점들의 매출에 매우 민감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유통이거든요.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습니다. 주류는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거니까 점유율에 따라서 수익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고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주류 쪽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으면 불안하니까. 주류는 영업이익률이 그거보다 높거든요. 하이트 젤로 같은 경우는 점유율 올라가고 주류 소비도 당연히 1분기보다는 회복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감안하면은 이건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 관련 업종이 좋을 거고, 근데 지금 사실 점유율 변화가 조금 심해서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본다면은 아마 하이트 진로가 외식이 회복하는 사이클에서 수요가 회복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덕을 보는 게 많을 겁니다. 박상준 연구원님 덕분에 음식료 네. 산업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